사세기의 정원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책은 태어나기 전 사랑을 계획하다 라는 책입니다. 지은이 로버트 슈워츠에 대해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웰컴 투 지구별을 썼던 로버트 슈워츠는 나는 왜 이렇게 힘든 지구별에서 태어났을까? 장애, 질병, 불의의 사고 등 삶의 시련을 자신의 성장을 위해 태어나기 전부터 스스로 계획했다라는 놀라운 선언을 담은 책이었습니다. 중병에 걸린 사람, 장애아를 둔 부모, 중독자 등 삶의 고통 속에서 자신의 전생 계획을 알아가며 지금의 시련을 억울해하고 남 탓을 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영적 성장에 집중하고 남을 돕기 시작한 감동적인 실화의 내용이었는데요. 오늘 소개해드릴 책에서도 마찬가지로 5가지 세션들을 진행하면서 상담한 경험담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외도를 한 남편의 죽음을 맞은 트리시아의 세션, 26살에 갑자기 찾아온 탈모를 치료하기 위해 복용한 약을 통해 성욕이 사라지면서 성기능 장애를 앓은 앤드루의 심리적 극복을 위한 영혼의 퇴행 이야기, 또 자신을 온전히 사랑하며 싱글로 살고 싶은 60세 캐시의 이야기, 어렸을 때 오빠로부터 받은 성폭행으로 성적인 자기 표현이 어려운 사라의 두려움으로부터 자유롭게 되기 위한 세션, 35살에 남편을 잃고 혼자 아들을 키웠던 알렉사가 다른 세계에 있는 남편 호르헤와 차원 간의 양육을 하는 이야기로 총 5명의 상담한 경험담 이야기가 나옵니다. 오늘은 그 중에 홀로 남아 죽은 남편과 차원 간 양육을 하고 있다는 알렉사의 이야기를 들어보겠습니다. 그럼 태어나기 전 사랑을 계획하다 책을 같이 읽어보실까요? 몇 년 전 내 책들의 스페인어판을 낸 출판사가 나더러 멕시코에 가서 라디오와 텔레비전에 출연해 1년의 홍보 인터뷰를 해달라고 부탁한 일이 있었다. 멕시코 시티를 달리는 택시 안에서 통역자와 다양한 주제로 이야기를 나누었는데 통역자는 문득 자기 친구가 차원 간 양육을 한다고 말을 했다. 나는 그녀의 말을 끊고 차원 간 양육이 무엇을 말하는지 물었다. 그게 그러니까 그 친구의 남편이 죽었어요. 그리고 죽은 채로 지금 저쪽 세상에서 아이를 함께 기르고 있어요. 나는 할 말을 잃고 말았다. 우리는 몇 분간 말없이 창밖만 내다봤다. 사람들이 스치듯 지나갔고 나는 방금 들은 말을 이해해보려 애썼다. 그 친구분을 좀 만나볼 수 있을까요? 내가 물었다. 한번 물어볼게요. 그러고 얼마 후 나는 알렉사 파울스를 만났다. 그녀의 남편 호르헤는 정말 비물질 영역에서 아들을 함께 키우고 있었다. 미국만 봐도 15세 전에 한쪽 부모 또는 양쪽 부모를 잃은 아이가 150만 명에 이른다고 추정하고 있다. 전 세계적으로는 그 수가 분명 몇 배는 더 늘어날 것이다. 살아있는 쪽 부모는 당연히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는지, 이것이 무슨 의미인지, 혼자 어떻게 아이를 키울 건지 같은 의문이 들 것이다. 남은 쪽 부모와 아이는 버려졌다는 느낌을 지우기 어렵다. 죽은 가족에게 분노를 느끼기도 하고 그런 자신에 대해 죄책감을 느끼기도 한다. 가족의 상실로 인한 상처는 깊고 오래간다. 그렇다면 어떻게 치유할 수 있을까? 어쩌면, 그러니까 정말 어쩌면
죽은 사람이 실은 진짜로 떠난 것이 아님을 이해한다면 치유할 수 있지 않을까? 알렉사 이야기. 나와 만났을 당시 알렉사는 39이었고 남편 호르에가 죽은 지는 4년째에 접어들고 있었다. 알렉사는 외교관 아버지와 가족치료사 어머니 사이에서 독일에서 태어났다. 인생 절반을 가족과 함께 이 나라 저 나라로 옮겨 다니며 살았다. 그 후 베를린에서 대학을 다니며 콜럼버스 이전 아메리카 대륙의 역사를 공부했으며 이와 관련해서 석사 학위를 받고 멕시코로 이주했다. 그 직후 호르에를 만났다. 호르에는 어드벤처 스포츠 가이드이자 리포터였다. 알렉사가 생각에 잠겨 말했다. 호르에를 처음 보자마자 뭔가 느낌이 왔어요. 너무 매력적인 남자였어요. 황갈색 눈동자에서 특별한 불꽃 같은 것이 일었는데 그게 나한테 와서 꽂혔죠. 어느 파티에서였는데 둘이 밤새도록 이야기를 나누면서 서로의 살아온 이야기에 푹 빠져들었어요. 우리는 꼭 함께 있고 함께 살아야 할 것 같았어요. 함께 삶의 길을 걸으면서요. 그래서 커플이 되어 11년 동안 아주 행복하게 살았지요. 아주 좋았어요. 둘 다 돈을 벌어 아이가 없으니 여행을 많이 다녔죠. 그러던 어느 날 둘은 아이를 갖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호르에는 아이를 정말 좋아했지요. 그이가 진심으로 아이를 갖고 싶어 한다는 걸 알았어요. 그리고 우리는 점점 나이 들고 있었고요. 당시 나는 34살이 다 되었고 그이는 44살이었어요. 그래서 내가 말했죠. 좋아요. 너무 늙기 전에 한번 가져봐요. 어떤 운명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을지 한번 보자고요. 그렇게 결심했던 그날, 바로 우리 아들 루카가 우리에게 왔어요. 우리는 그랬다고 확신해요. 임신을 시도하자마자 말이에요. 사실 우리는 이 작은 영혼이 내 뱃속에서 잉태되는 순간을 그대로 느꼈답니다. 아주 특별한 순간이었죠. 사랑을 나눌 때는 아니었고 그 직후에 느낌이 왔어요. 우리는 서로를 바라보며 침대에 누워서 말했죠. 이번엔 뭔가 달랐다고요. 나는 눈을 감았는데 내 마음의 눈이 하늘 넘어 아주 먼 곳까지 날아가더니 드넓은 어둠 속 한 곳에 가서 꽂혔어요. 그때 빛이 한 방울 떨어지는 게 보였어요. 난산이어서 제왕절개를 했지만 루카는 건강하게 태어났어요. 눈이 파랗고 아주 컸어요. 하늘이 다 비칠 만큼 큰 호수 같았죠. 아이인데도 눈이 지혜롭고 깊었어요. 알렉사와 호르에는 더없이 행복했다. 그 후 얼마 안 돼 호르에는 일주일에 나흘 동안 어드벤처 스포츠를 소개하는 텔레비전 프로그램에 생방송 출연 섭외를 받았다. 둘은 꿈꾸던 것이 모두 실현되는 것 같았다. 루카가 태어나고 1년이 다 되어갈 무렵 호르에가 출장을 가게 되었어요. 알렉사가 갑자기 슬픈 목소리로 말했다. 2013년 1월 15일 화요일이었죠. 호르에가 새벽에 나에게 키스를 하고 집을 나섰어요. 나는 잠이 덜 깬 상태에서 내일 저녁에 봐요 라고 했죠. 그날 오후 나는 루카와 공원을 산책했어요. 그리고 저녁 5시쯤 돌아왔죠. 그리고 30분 뒤 호르의 상사로부터 전화가 왔어요.
그가 안 좋은 소식을 전해드려야 할 것 같습니다. 호르에가 비행기 사고로 사망했어요. 라고 하더군요. 호르에가 탔던 비행기의 조종사는 40년 동안 24,000시간 비행 경력이 있는 베테랑이었다. 처음 50분 동안 오르락내리락 스카이쇼를 선보일 때만 해도 문제가 없었다. 문제는 착륙이었다. 자신의 비행기를 도시에 두고 와 공항 소유자의 비행기를 운전했던 조종사가 뭔가 계산을 잘못한 게 치명적이었다. 비행기는 활주로 옆 정글로 미끄러져 들어갔다. 조종사와 호루에는 둘 다 즉사했다. 알렉사는 몇 군데 전화를 돌려 호루의 사망 소식을 알렸다. 그때부터 일주일 내내 알렉사의 집은 사람들로 가득 찼습니다. 공동체가 얼마나 소중한지 그때 알았네요. 모두 호루에와 함께했던 시간들을 회상하며 울고 웃었죠. 지난 동지애를 느꼈어요. 내 여자친구 중 한 명은 내 옆에 꼭 붙어서 나와 루카를 돌봐주었어요. 은행에도 가주고 음식도 해주고요. 나는 결코 혼자가 아니었죠. 그리고 나서 저자는 알렉사에게 차원간 양육이라는 개념은 언제 알게 되었는지 물었습니다. 알렉사가 대답했다. 그 첫 몇 밤 동안 나는 호르의 존재를 아주 강하게 느꼈어요. 한 번은 루카를 팔에 안고 재우고 있었는데 호르에가 우리를 함께 안고 있는 게 느껴졌어요. 우리 셋이 함께 일종의 빗기둥이 된 것 같았어요. 호르에가 죽고 이틀째 되던 날 밤 루카를 재우려고 아이를 안고 테라스로 나갔어요. 그리고 잘 자요 나무들, 잘 자요 별들, 잘 자요 하늘이라고 했죠. 우리는 잠자기 전에 밤의식으로 늘 이렇게 했거든요. 그날 밤에는 잘 자요 아빠 라고도 했어요. 아빠가 늘 저기서 루카 너를 내려다볼 거라고 하면서요. 그리고 아기를 방으로 데려갔어요. 알렉사는 큰 결정을 내릴 때마다 호르에에게 조언을 구하기 시작했다. 호르에는 이 물질 차원을 떠났지만 나는 그이와의 대화를 멈춘 적이 없어요. 특히 밤에는요. 그이가 살아있을 때처럼 촛불을 켜서 고요한 분위기를 만든 다음 함께 대화를 나누죠. 배우자를 잃고서 혼자 아이를 기르고 있는 사람들에게도 이렇게 알렉사는 조언합니다. 부당하다, 외롭다, 우울하다, 무력하다는 느낌에 머물지만 말고 차라리 그 느낌들 속에 빠져서 그것들을 격렬하게 겪어보는 게 더 나은 것 같아요. 처절하게 슬퍼하고 처절하게 울었어요. 마음이 이끄는 대로 처절하게 따라가 봐요. 완전히 무너지지만 말고요. 슬픔의 커튼 뒤에 있는 가능성을 봐요. 여기에 육체와 함께 존재한다는 것이 혹은 육체 없이 존재한다는 것이 무슨 의미인지 이해할 기회를 얻은 것에 감사해 보세요. 또한 알렉사는 어릴 때 한쪽 부모를 잃고 자란 아이들에게도 이렇게 조언합니다. 돌아가신 엄마나 아빠가 마치 곁에 계신 것처럼 느껴지면 그 느낌이 진짜라고 믿고 붙잡으면서 잠시 거기에서 위안과 사랑을 찾아봐요. 나는 밤이나 자연 속에 있을 때 연결이 더 잘 되는 것 같아요. 돌아가신 부모님을 생각하며 불러보라고 말하고 싶어요. 나는 루카에게 항상 아빠는 너를 사랑하셔. 아빠가 너를 내려다보고 계신단다. 라고 매일 밤, 정말 매일 밤 말해준답니다.
영적인 말투로나 뭘 가르치듯이 말하지 않고 그냥 재미있게 설명해요. 예를 들면 꿈을 꿀 때는 하늘을 날 수 있어. 저 멀리 별까지도 갈 수 있지. 어쩌면 아빠가 와서 너를 태우고 날아다닐 수도 있어. 라고요. 자연을 통한 연결도 충분히 가능해요. 이렇게 저자는 알렉사에게 차원간 양육이 그녀와 루카, 호르에게 구체적으로 어떤 도움이 되는지를 물어봤어요. 그에 대해 알렉사가 이렇게 말합니다. 나한테는 혼자가 아니라는 걸 아니까 도움이 돼요. 처음에는 슬펐죠. 육체를 가진 그가 그리웠어요. 하지만 외롭지는 않았어요. 지금은 동반자가 있다는 걸 분명히 아니까 문제가 있어도 잘 해결해 갈 수 있어요. 어릴 때 한쪽 부모를 잃고 이미 어른이 된 사람들도 돌아가신 엄마나 아빠의 영혼이 새나 강물 등으로 환생할 수도 있다고 말해주고 싶어요. 혹은 어떤 작은 마법의 표지 같은 걸로 그들을 만나볼 수도 있고요. 마음을 열고 그런 현상들을 읽기 시작하면 삶이 아름답고 마법으로 가득 찰 겁니다. 어릴 때 부모를 잃고 이미 어른이 된 사람이라도 부모의 영혼과 연결되기에 늦은 때란 없답니다. 영적인 세상에서는 시간이 다르게 흐르니까요. 부모와는 언제나 연결될 수 있어요. 그들은 절대 우리를 떠나지 않아요. 책의 1부 낭독은 여기까지입니다. 이 이야기는 사후세계를 믿고 안 믿고의 차이가 아닙니다. 최면 치료에 부정적인 사람도 있겠지만 오늘의 이야기는 그런 단면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 것이 아니라 혼자 남은 파트너가 두려움과 걱정에 쌓인 채 아이를 키우기보다는 파트너에게 느꼈던 사랑의 연장선적인 시각을 갖고 안정적으로 아이를 돌보고 더 깊은 수준의 세계에 마음을 열게 해줍니다. 분명한 것은 빛을 알기 위해 어둠이 필요하고 우리는 시련을 통해 치유와 확장을 경험한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이런 일이 닥친 이유는 무엇인지 곰곰이 생각을 해보고 인생이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를 생각해보게 해주는 그런 책이었던 것 같습니다. 오늘도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에 사색의 정원에서 또 만나요.